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죠.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관심을 가졌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했을까?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요. 초반에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침묵을 이어갔지만 간혹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형사재판에는 오전에만 40분 넘게 질문하고 발언을 이어갔죠. 그런데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은 인물이 이쪽입니다. 쥐기현 판사입니다. 쥐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석방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쥐기현 판사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열린 형사재판 모습과 쥐 판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일반인들에게는 형사재판 법정 모습도 좀 생소한데 양 변호사 오늘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저렇게 남색 정장에 또 빨간색, 붉은색 타이를 한 모습은 친숙하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그 과거에는 헌재 이제 법정이었다면 헌재였다면 지금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그 신분상의 또 차이도 발생한 것이고요. 예. 첫 번째 이제 공판 기일에는 재판부가 촬영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담길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공판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재판부에 촬영 허가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저렇게 대기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취재인들이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두 번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쥐기현 판사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의 방청과 촬영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원 이 내의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선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피고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을 하지만 피고인이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차 공판 기일에서는 이제 이 재판부에서 밝힌 사유가 이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촬영에 동의 여부를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예. 이것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다시 2차 공판 기일부터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1차 공판 기일에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와 관련해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 사실 규정과 동일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 공판 시작 전 단계에 이 피고인이 착석하는 모습 같은 부분들은 촬영을 허가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헌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는 아니고 지연 중계이긴 했지만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혹시 법원 재판에서도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죠,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은 이 촬영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재판 시작 전까지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고를 할 때 이때는 촬영을 또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촬영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지금 이런 장면들 출석까지만 보여주는 것도 뭔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규칙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지금 뭐 생중계가 또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보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재판부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재판 과정에서 생중계가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선고일 때 선고하는 모습을 생중계를 했었고 그 이외의 장면들은 사실 또 생중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걸 뭐 생중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그런 고려도 조금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전례와 비춰 봤을 때 뭐 이런 생중계도 딱히 진행을 하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저 모습이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명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 이제 쥐기현 판사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 소송 전부터 또 취소를 결정했을 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화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판사 이름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일은 그렇죠. 많이 없는데 예. 이제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내란 관련 사건한 이 담당 재판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관련 사건을 많이 맡고 있고 이 내란 사건을 주요하게 맡아서 집중 심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에게도 친숙한 이런 이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인용한 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 양측으로 갈려서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고 뭐 두 손 들고 반기는 그러한 이제 의견도 존재하기는 했는데요. 예. 원래 이렇게 이제 공판 전까지 개시 전까지라고 하더라도 저런 법정의 모습을 저렇게 스케치 촬영으로 해서 뭐 판사들 얼굴이라든지 주변의 뭐 변호인단이라든지 인물들을 다 촬영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얼굴이 좀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이 1심 선고 기일을 잡혀서 선고에 대해서 중개 결정이 생중계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에는 지기현 판사 입에서 어떠한 선고 형량과 어떠한 이제 내용 결론이 나오는지를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기현 판사를 두고 특혜다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번 건은 거기 그런 제도에 부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 이제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가서 보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재판 절차들을 뭐 촬영을 허가하지 않거나 혹은 구체적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었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뭐 찬성도 반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정당한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밖에 이제 뭐 출석 방법이라든가 혹은 취재진의 그런 촬영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 이 재판장의 그런 소송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것이고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분명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로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 그 부분만 이제 공정하게 흘러간다면 사실 기피 문제는 또 이야기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형사재 판정에서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지만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사적인 모습이 SNS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식사를 했다면서 SNS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임재 변호사 여기서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사진과 함께 SNS에 이제 짤막한 글을 게시한 건데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고 이제 게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뭐 합성어네요. 이런 취지로 합성어를 만들어 올린 것 같은데요. 이 사진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식사 자리에 동행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배우철 변호사입니다. 예. 사실 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죠. 17일에 이제 이 김계리 배우채 변호사가 윤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가 돌연 유보를 했습니다. 그랬죠.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압박도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억측과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를 좀 유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SNS 사진을 옆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썼냐면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썼습니다. 저거를 뭐 일부 보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 말이 서정민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과거에 본인의 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저 썼던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be calm and strong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침착하고 예. 강인하게라는 뜻인데 이제 원래 출처는 이제 그 노인과 바다 소설에서 아.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청새치를 잡으면서 스스로를 이제 북돋는 용기를 북돋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사라고 하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던 당시에 이제 예. 추미애 그 전 장관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그 전날에 해당 문구를 자신의 그 메신저 상태 메시지로 이제 올려두었던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뭐 김계리 변호사 등을 통해서 SNS에 게재를 한 것,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나 지금 뭐 신당 창당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그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그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조금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예.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 뒷부분에 정각 코너에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 오늘 김계리 변호사가 오늘 형사 재판에도 출석을 했는데 옷 색깔을 보니까 붉은색 계통으로 입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기일, 공판 기일에서도 저런 붉은 코트를 계속 입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다른 변호인단 넥타이도 붉은색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이왕이면 붉은색을 골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물론 형사 재판이기는 하지만 예.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정치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단 역시도 뭔가 우리끼리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변호인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의가 됐겠죠. 이렇게 똑같이 같은 색깔을 입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밀착 행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윤어게인 신당이라는 창당 회견 예고가 오후에 갑자기 있어서 해프닝으로 끝났죠. 4시간 만에 이 신당 창당 예고가 보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만류하는 목소리가 컸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변호인단이 밝혔는데 그 이틀 뒤에 다시 사저 인근에서 저 두 변호사들에게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굳이 저 시점에 함께 밥을 먹은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예. SNS에 사진을 공개했는가? 그리고 뭐 이런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지금 윤어게인 신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직접 관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당 창당 기자회견도 만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나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부분 간접적으로라도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어떤 정치 활동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추측들이 나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요. 또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예배 잘 들어보시고 So President, you listen to our 반드시 service 윤석열 very 대통령님은 내가 Constitution 4.19, 5.16식으로 가서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통령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3,518개의 교회를 세우려 돈이 3조가 필요해. More than 3조. 5,000. 그런데 내가 벌써 이걸 광고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And I 지금 announced 돈 this. 들어온 게 100억밖에 안 A 들어왔어. month we cannot 그러니까 achieve gospel 여러분들이 통장에 unification. 있는 거 다 톡 털어고 So you must 집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empty your entire bank account. 전세로 가고 And you must sell your house. 안 그러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니까. And get a rent instead. 교회를 세우는데 3조 원이 필요하다. 먼저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정광훈 목사가 직접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이유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 아니면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이 없고 내가 맞짱을 떠서 다 해산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예. 선관위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국회도 나 아니면 누가 해산시키고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가 좀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다양한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미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된 것도 있는데요. 19대 대선 당시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이제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20대 대선에서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중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집시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징역 1년 6월, 벌금 45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이 부분도 역시 상소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주요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서정빈 변호사, 이 정도면 출마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사실 지금 이런 혐의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확정된 그런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미 확정된 그 사건들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이 사건이 이제 2019년 10월에 확정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내용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요. 사실 이 전력 같으면은 공직선거법상 이 선고를 받은 지 10년 동안은 이제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래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뭐 다른 사건들은 제쳐두고 일단 법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헌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헌금 이야기 나왔죠. 예.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3조가 드는데 예. 지금까지 100억밖에 모이지가 않았으니까 어. 더 돈을 내야 한다 이러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소 좀 과격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집이라도 있으면 집 팔고 전세로 가야 되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헌금을 좀 너무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조 원이 필요한데 100억 원밖에 안 들어왔다. 다 털어내서 헌금을 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양 변호사님, 이것도 좀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예. 2019년에도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 지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그 자리에서 돌렸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현장에서 1억 7천만 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예.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 계획서도 작성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은 기부금에 대해서 종로구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의 임차 보증금과 월세 1년치에 사용한 상황이 확인이 돼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라든지 모집하는 거 문제될 수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인 행위와 결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예. 상황입니다. 탄핵 선고가 나고 좀 보수 진영에서 분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